다르게 보는 눈. 팔리는 브랜드로 살아남는 한 끗 차이라는 부제가 있네. 그저 그냥 이런저런 다양성을 생각하면서 들고 온 책이야. 그런데 의외로 재미나는 것들이 있네. 먼저 나 자신을 알자고 해. 고객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지만 고객에게만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몸집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면 그것 또한 웃기는 일이지. 단순히 다르다는 것을 넘어서 나다움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야. 1968년 멕시코 올림픽. 그 당시에 앞으로 뛰어서 장대를 넘는 높이뛰기 경기에서 기존의 발상을 뒤집은 딕 포스페리의 이야기가 있어. 앞으로 뛰어넘기 대신에 배면뛰기의 방식으로 세계 신기록을 갱신했다는 것이야. 수영장에서 배영 선수들의 연습을 보다가 뒤로 뛰어넘는 방식을 적용했다는 것이지. 같은 업계에서만 차별화를 찾지 말고 다른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고객은 재미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 그 예로 대체로 쌀 브랜드는 지역명이나 기능성을 강조한다는 것이야. 이천쌀, 오리농법 쌀처럼. 그런데 재미있게 한다고 언니 몇 살, 오빠 몇 살, 엄마 뱃살 같은 것은 흥미거리로는 정체성을 알 수 없다는 것이야. 책을 팔지 않고도 살아남은 서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 이탈리아의 라 펠트리넬리라는 서점이야. 1956년에 문을 연 유명한 서점인데 온라인 서점에 밀리자 라 펠트리넬리 RED라는 브랜드를 운영했다는 것이지. RED라는 콘셉트는 읽고, 먹고, 꿈꾸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야. 서점 안에 레스토랑과 카페를 운영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세계 유일의 엘리베이터를 가진 호텔도 있네. 딱 한 사람하고 캐리어 하나만 겨우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문이 닫히는 순간에 본 공지사항에 적힌 말은 이 엘리베이터는 세계 유일의 엘리베이터입니다. 라는 것. 확실한 차별화 선언이라는 것이지. 약점을 강점으로. 관점의 이동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좁은 엘리베이터 탑승 경험이라는 즐거움을 선물했다는 것이야. 그리고 언더독, 약점이 많아서 패배가 예상되는 존재라는 의미의 언더독, 여기에 열정과 의지, 의욕으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스토리가 담기면 언더독은 날개를 달아서 소비자들에게 공감과 긍정의 효과를 주게 된다는 것이야. 고객의 자기다움을 주목하라는 말도 있네.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는 이라고 해. 그리고 브랜드 네임이 브랜드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름이 주는 이미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집안의 생활 이야기가 있는 아파트라는 하우스토리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자기다움과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다는 것. 감각적 경험 중에서 후각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싱가포르 항공사 이야기가 있네.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하면 따뜻한 물수건을 내주는데 싱가포르 항공만의 시그니처 아로마 향이 난다고 해. 패션 매장, 호텔, 백화점, 자선단체, 레스토랑 등 다양한 사업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광고한다고 하지. 고객의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제펄 슈처 이야기가 있네. 7층에서 낙하산에 샌드위치를 매달아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야. 호주 멜버른에서 샌드위치 사업을 시작한 제펄 슈처의 창업가들은 매장이 7층에 위치한 덕분에 고객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테이블 없이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7층에서 낙하산으로 샌드위치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고안했다는 것이야. 그리고 리틀 미스매치 이야기도 있어. 양말을 짝짝이로 팔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 조나 스토우.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소녀들을 타깃으로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구성된 세 짝의 양말을 함께 판매했다는 것이야. 한 짝을 잃어버려도 좋았고 그런데 메인 타깃이었던 소녀들 소비자 외에 어른들도 35%가 유입되었다는 것이야. 제품화가 되지 못해서 버려지는 것들로 새로운 상품군을 내놓는 업사이클링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
리사이클링이라는 것은 버려지는 물자를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업사이클링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 창의성을 더하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재활용이라는 것이지. 인스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 버런치 카페 브랜드라고 해. 주로 버려지는 식재료를 재활용해서 만든 음식이지만 높은 수익성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야. 저렴함과 의미 있는 다름으로 공감을 얻은 케이스라고 해. 신뢰할 수 있는 중고 판매 플랫폼을 개발해서 성공한 이야기도 있어. 남다른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라고 묻고 있네. 뭐 상징적, 경험적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와비파크 이야기가 있어. 안경 브랜드야. 안경 브랜드 와비파크는 그 창업자들이 안경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안경 구매는 쉽고 즐거워야 하고 안경을 썼을 때 행복하고 보기 좋아야 하고 저렴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야. 5개의 안경테를 집에서 골라서 직접 써볼 수 있게 한 와비파크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 그리고 고객의 공감은 서비스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네. 예를 들면서 사우나를 즐기면서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버거킹 매장을 이야기하고 결혼식이 가능한 홍콩 맥도날드 매장 이야기도 있어.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는 나 자신을 알자, 경쟁자를 알자, 고객의 공감을 얻자는 것이거든. 그리고 불만이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 자기다움은 절실함, 고객 중심적 사고, 브랜드 경영으로 차별화하라는 것이야. 코카콜라나 스타벅스를 비롯한 세계적 기업의 예시가 엄청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싶네. 기업가의 입장에서 한껏 다른 각도로 고객의 시선을 잡는다는 것인데 나 개인에게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면 한껏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보라는 것이겠지. 핑계대지 말고 징징대지 말고 그래서 나 자신을 알고 현실 점검을 수시로 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좀 더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 책을 읽으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건 요거 하나인 것 같네. 여기까지야. 안녕.